오늘은 헌터 증후군, 다른 말로 MPS2라고 불리는 아주 파괴적인 희귀 유전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뇌를 치료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헌터 증후군이라는 병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왜 치료가 그토록 어려웠는지, 그 장벽을 어떻게 뚫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신약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알려면 먼저 이 약이 대체 어떤 병이랑 싸우려고 하는 건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MPSI라는 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일종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효소 하나가 부족해서 세포 안에 독성 폐기물이 계속 쌓이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세포 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 전체에 끔찍한 손상을 입히게 되고요. 특히 환자 3명 중 2명에게서는 뇌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점차 남기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떤 효소가 부족한지 뻔히 아는데 그럼 그냥 그 효소를 보충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 거대한 생물학적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벽의 이름이 바로 혈액-뇌 장벽입니다. 영어로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도 하죠. 이건 말 그대로 뇌의 최종의 보안 시스템이에요. 아무거나 막 뇌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죠. 뭐 독소나 나쁜 균 같은 것들로부터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기존의 치료법, 그러니까 효소 대체요법은 이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약이 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신경학적 증상이 나빠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 철옹성 같은 뇌의 문을 어떻게 열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티비데노프스부 알파라고 불리는 새로운 약의 설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연구팀 앞에 놓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거대한 치료 효소를 뇌의 그 깜깜한 문지기를 속여서 어떻게 안으로 들여보낼 것인가. 여기를 보시면 그 해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표준 치료법은 어때요? 그냥 혈액-뇌 장벽에 꽝 부딪혀서 튕겨 넣어버리죠. 그런데 오른쪽의 신약 티비데노포스프 알파는 다릅니다. 이 약에는 아주 특별한 열쇠가 달려 있어요. 마치 뇌로 들어갈 수 있는 VIP 패스 같은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전략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약이 혈액 뇌장벽으로 접근해요. 둘째, 약에 달려있는 그 특수 열쇠가 장벽 표면에 있는 트랜스페린 수용체라는 문에 딱 결합합니다. 셋째, 이 문은 원래 철분을 들여보내는 문인데 약이 열쇠로 자기를 속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을 뇌 안으로 쑥 들여보내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네, 이론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이제 실제 임상시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는 47명의 젊은 남성 환자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참가자의 9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장 치료가 시급한 유형의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시험은 꽤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 24주 동안은 매주 주사를 맞으면서 약이 안전한지, 그리고 몸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고요. 그 뒤로는 훨씬 더 길게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나온 첫 24주간의 결과.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희망과 동시에 만만치 않은 과제를 동시에 보여줬거든요. 우선 정말 놀라운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뇌 척수액,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액체에서 독성 물질이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무려 평균 91%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트로이 목마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약이 뇌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목표했던 대로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한 거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참가했던 47명 전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이상 반응, 그러니까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부작용은 약물을 주입할 때 생기는 반응들이었어요. 참가자의 87%,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9명꼴로 겪었고요. 그 외에도 상기도 감염이나 발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구진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밝히긴 했지만 어쨌든 수치 자체는 무시할 수 없죠. 그럼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는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49주차에 확인해 보니 환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적응 행동, 그러니까 일상생활 기술이 더 나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좋아졌고요. 청력도 개선됐고 헌터증후군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간 비대 문제도 모든 환자에서 정상화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좀 정리되시죠? 한쪽에는 뇌에 직접 작용해서 병의 근원을 청소하고 실제 임상적인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과제가 있고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죠. 이러한 효과를 더 확실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라고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드디어 혈액-뇌장벽을 통과하는 신약이 나왔습니다. 둘째, 이 약은 뇌 안의 독성 물질을 아주 극적으로 줄여줬죠. 하지만 셋째, 모든 참가자가 부작용을 경험했고 주로 주입 관련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이 약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이점과 위험 상의의 균형을 따져보는 추가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력한 효과와 분명한 부작용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 과연 이 약은 헌터증후군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정말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려온 새로운 희망,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진행 중인 다음 연구 결과에 달려 있을 겁니다.